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김현민의 TMF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예. 예, 오늘 뭐 윤장현 아나운서도 뭐 일이 있다고 하고, 아, 예. 정우원 의원, 뭐 장지현 의원, 뭐 이명철 의원 뭐 할 것 없이 다들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뵈서 또 반갑고요. 예. 오늘 이제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TMF 이야기할 그 주제는 우리 젊은 선수들, 젊은 유럽 리거들이 뭐 화제도 많이 나왔고 또 대부분 아주 좋은 주말 라운드를 보냈기 때문에 네,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우리의 젊은 유럽 리거들에 대한 소식인데, 일단 배준호 양민혁 선수가 코리안 더비를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치렀었고, 예. 여기에 이제 오연규 선수 멀티골, 그리고 서령우 선수도 또 네. 서령우 선수는 뭐 측면 수비수라는 포지션을 정말 무색해 할 정도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 시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준호, 양민혁, 서령우, 오형규 이 네 명의 선수에 관한 또 심도 깊은 이야기를 우리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더비라는 게 이전에도 챔피언십에서 있기는 했지만 그렇죠. 또 배준호 대 양민혁의 이 경기는 또 상당히 관심을 끌었어요. 아무래도 양민혁 선수가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막내고 하니까요. 그렇죠. 사실 스토크도 그렇고 그 퀸스파크 레인저스도 그렇고 두 팀 모두가 지금 순위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 경기 이전에는 스토크는 또 아주 순위가 좀 나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두 팀의 운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었다. 그 경기가 코리안 더비로 이제 펼쳐졌어요. 스토크 홈에서 열렸는데요. 일단 뭐 그 배준호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건 간에 더 상황이 급한 거는 스토크잖아요. 강등권하고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준호 선수가 A매치를 갔다 왔더라도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을 했더라도 스토크는 배준호를 선발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이제 그 퀸스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스토크보단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 양민혁 선수가 교체 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배준호 선수는 언제나처럼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했죠. 물론 뭐 배준호 선수를 몇몇 경기대에서 오른쪽 윙으로도 쓰고 중앙 공미로도 썼지만은 그래도 배준호 선수의 주 포지션은 왼쪽 윙이다 보니까 이제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배준호 선수가 2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먼저 그 요한송 골키퍼가 측면으로 패스를 쭉 내준 거를, 사실 이 경기에서 배준호와 함께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차마데우였거든요. 차마데우 선수죠. 네, 차마데우 선수가 오버래핑을 쭉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그 마누프한테 패스를 주고 그 리턴 패스를 받아서 컷백을 준 거를 배준호 선수가 상대 수비가 태클에 들어왔는데 반박자 빠른 왼발 슈팅으로 이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24분경에는 로니 에드워즈가 이제 걷어낸 거, 퀸스파크 레인저스 센터백인 로니 에드워즈가 걷어낸 거를 배준호 선수가 오른발 슈팅 가져간 거를 빌모트가 또 거기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빗나갔었고요. 네. 이런 가운데 44분경에 차마데우가 이제 추가골을 넣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배준호 선수의 공이 있었죠. 예, 이번에도 그 요한송 골키퍼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이제 피어슨이 다시 전진 패스를 연결했고, 여기서 베이커가 볼을 끌고 가다가 측면으로 패스 내준 거를 배준호 선수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측면을 파고들다가 컵백 준 거를 마누프가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골키퍼가 선방한 거를 네. 차마데우가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 이전 과정들이 있지만 상대 위험 지역에서는 배준호 선수가 거의 뭐 기점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이거는 거의 기점에 가까운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토크에서도 이 두 골이 배준호와 차마데우로부터 나왔다 보니 이제 이 둘의 네, 링크업을 네, 네. 상당히 우리는 좋아한다. 네. 네,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린 거고요. 링크업 윌 라이크.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전반전을 스토크가 2대 0으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은 뭐 스토크가 거의 주도한 경기였어요. 슈팅 숫자도 8대 2였고요. 코너킥도 스토크가 2개 얻어낸 반면에 퀸스파크 레인저스 하나도 코너킥을 얻어내지 못했죠. 차마디 선수도 그렇고 결국은 빅찬스가 아닌 상황에서 어쨌든 스토크가 두 골을 잡아냈다. 네. 점유율에서도 스토크가 55대 45. 그러니까 아무리 뭐 스토크 홈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기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스토크가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전반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그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무기력한 경기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반전에. 그러다 보니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안데르센과 모건과 이제 그 카데르 덴벨레를 빼고 알피로이드와 양민혁 그리고 또 이제 마드센을 교체 투입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교체 투입이 무색하게 스토크가 세 번째 골이 또 터져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이커가 패스 준 게 약간은 이제 퀸스파크 레인저스 수비형 미드필더인 바란 다리 맞고 조금 뒤로 흐른 거를 네. 마누프가 잡아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서는 골키퍼인 나르디를 제치고 이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점이 나오고 나서 퀸스파크 레인저스에 조금 공세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양민혁 선수가 있었습니다. 57분경에 팔이 측면으로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양민혁 선수가 잡아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콜백한테 패스 주고서는 다시 리턴 패스 받아서 로이드한테 패스 연결해줬고 이걸 이제 로이드가 침투에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스토크 수비수인 애슐리 필립스에게 차단됐습니다. 네, 애슐리 필립스 선수가 저기 26번이죠. 네. 그림에서. 토트넘에서 임대로 데려온 네, 네. 선수죠. 뭐 스토크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61분경에 갤러거를 빼고 로우를 넣고 또 이제 69분경에는 배준호 선수 아무래도 이제 A매치 왔다 갔다 한 그게 있다 보니까 배준호와 이제 피어슨을 빼고 쿠마스와 톰슨을 투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퀸스파크 레인저스도 69분경에 8을 빼고 애쉬비 그리고 74분경에는 바란을 빼고 모리슨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에드워즈가 이제 롱패스 준 거를 양민혁 선수가 잡아서 그대로 이제 중앙으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 슈팅 가져간 게 이것도 이제 필립스 선수가 막았어요. 네. 맞고 흘러나온 거를 애쉬비가 또 이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이제 윌모트가 막았고 콜백이 양민혁 선수와 이제 2대1 패스를 주고 받고서는 크로스를 올린 거를 더니 헤더를 가져갔으나 이게 이제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네. 그 와중에 양민혁 선수가 어쨌건 직접 슈팅도 가져가고 또 이제 그 헤딩 슈팅에 있어서의 기점 역할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결국 78분경에 양민혁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일단 뭐 더니 그 스로인 던진 거를 콜백이 이제 패스를 연결해줬고 마드센이 이제 살짝 패스 내준 걸 폴 스미스가 다시 마드센한테 패스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콜백이 패스를 받아서 중앙으로 준 거. 네. 이거 진짜 골 예술이었죠. 그렇죠. 양민혁 선수가 수비가 앞에 있었는데 돌아서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절묘하게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데뷔골인데 굉장히 멋진 골을 네. 장식을 했고 저 QPR 저 표현을 봐도 스마트 턴 네. and finish from 그렇죠. the South Korean. 예. 네. 근데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은 스토크가 압도했거든요. 네, 2대 0으로 앞설 만한 자격이 있네요. 예. 네. 후반전은 기본적으로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더 공격을 잘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전반전 배준호 선수의 활약 그리고 이제 후반전 들어서 특히 이제 배준호 선수 교체 아웃되고 또 이제 반면에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양민혁 선수가 투입돼가지고 공격을 활기차게 열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후반전에는 더 공격을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요 모멘텀만 봐도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양민혁 선수 투입의 효과를 좀 봤다고 할 만하고요. 전반적으로는 후반전에 이제 스토크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그 세 번째 골 나오는 조 순간에는 그래도 모멘텀이 높아졌어요. 후반전 기록만 놓고 보면은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점유율 66대 34 거의 뭐 점유율에선 압도를 했고 슈팅 숫자는 반면에 이제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7대 3 근데 뭐 양민혁 선수의 골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골이었잖아요. 네. 0.04골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기대 득점은 그렇게 나왔던 거였죠. 배준호 선수 득점과 양민혁 선수 득점의 공통점은 둘 다 빅찬스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네. 그런 장면에서 아주 난이도 있는 골들을 두 선수가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차마데우와 함께 이 경기의 MOM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히트맵을 보더라도 상당히 뭐 그러니까 길게 늘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단수의 측면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배준호 선수 워낙 그 공격형 미드필더 기질이 있다 보니까 중앙까지 들어와가지고 영역을 조금 넓게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도 83%, 그러니까 23번 시도에서 19번 성공시켰고 그 중에 키 패스를 2번을 기록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도 한 번 시도해가지고 100%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슈팅 2번에 이제 한 골을 넣었던 거였는데요. 무엇보다도 배준호 선수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네, 아마- 경합 승률이 좋네요. 저 정도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라운드 볼 같은 경우는 7번 경합해가지고 4회 성공시키면서 50% 이상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태클을 4회 시도했는데 저게 초록색이 태클 성공인 거거든요. 네. 수비 진영에서도 태클 성공들을 기록을 했고 또 이제 태클 실패가 빨간색인데 사실 저기서는 태클 실패해도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압박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서는 실패하더라도 사실 위험 지역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노란색이 리커버리거든요. 리커버리도 5회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위험 지역에서 저기 이제 오각형 초록색이 파울을 얻어낸 건데 예. 저 지역에서 이제 파울을 얻어낸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옵사이드도 특히 저기 위에 있는 게 정말 페널티 박스 근처쯤이었죠. 저게 옵사이드 트랩을 깼으면은 그러면 정말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준호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보니까 스토크에서도 경기 끝나고 나서 안 그래도 배준호 네. 선수 별명이 스토크의 킹이잖아요. 킹과 퀸스파크 레인저스가 붙었다. 예. 네,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이제 킹이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견인했다는 건 거죠. 결국 그 스토크는 이 경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등권과 승점이 딱 1점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경기 승리 덕에 그 강등권과의 승점 차를 4점으로 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준호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3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배준호 선수가 지난 시즌 2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스토크 올해의 선수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사실 공격 포인트 수로만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도 그렇죠, 네, 예. 그만큼 영향력이 또 평가를 받은 거겠죠. 근데 이제 배준호 선수가 이번 시즌 사실 15라운드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나갔었어요. 네. 15라운드까지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과 동일한 이제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16라운드부터 이때가 이제 그 11월 A매치 이후 그걸 갔다 와서 아무래도 조금 컨디션 난조도 있고 그리고 감독도 계속 바뀌고 이 시기 네네. 때 감독이 연속으로 바뀌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는지 16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 8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그건 3골이 다 최근 8경기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의 공격 포인트를 넘어선 건데요. 단순히 이제 골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번전에서 스토크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때도 이제 배준호 선수가 기점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베이커가 올린 크로스를 알하마디가 마무리 네. 지으면서 1대0 승리에 기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러라고의 경기에서는 비록 팀은 패했지만은 배준호 선수의 슈팅이 이것도 이제 드리블을 길게 끌고 들어가다가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맞았어요. 네. 배준호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스토크의 강등 위기에 있는 스토크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민혁 선수 스토크전 모습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보니까 히트맵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출전 시간 대비 그래도 25회의 볼터치를 가져갔고 패스도 18회 시도해가지고 16회를 성공시켰습니다. 예, 키패스도 하나 있었고. 그렇죠. 네. 예, 키패스도 하나 있었고요. 2번 슈팅 가가지고 골을 넣었고요. 양민혁 선수의 워낙 양발잡이고 하다 보니까 중앙까지 들어오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출전 시간 대비 경기력 스탯 괜찮았다는 거죠. 네, 양민혁 선수가 더비 카운티하고의 33라운드에서 시즌 첫 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골은 없었는데 포츠머스전도 괜찮았어요. 네, 그렇죠. 포츠머스전도 상당히 준수한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을 때 다소 주춤했었거든요. 예.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웨스트 브롬과 이제 그 미드스브로전에 조금 주춤했었는데 리즈전에 그래서 이제 명단에 그 벤치에서만 있었죠. 하지만 A 매치 휴식기 갔다 오고 나서 이번 스토크 시티전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은 골 신고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벨기에에 진출해 있는 오현규 선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현규 선수는 아시다시피 교체로 출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교체로 출전해서 멀티골이에요. 근데 이제 오영규 선수가 일단 2대0 상황에서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요. 그 88분경에 은쿠바가 이제 그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흐로쇼프스키가 이제 그대로 패스를 원터치로 축 내줬고 이거를 이제 또 오영규 선수도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른바 시쳇말로 오영규 선수는 빠따가 좋은 선수죠. 그렇죠. 네, 예. 슈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있는 거죠. 이 골이 정말 백미였는데요. 91분경에 헤이넨의 패스를 받아서 수비 진영에서 받았거든요. 오영규 선수가 미친 듯이 드리블을 치고 갑니다. 네. 그래갖고 공격 진영까지 쭉 넘어와가지고는 흐로쇼프스키한테 패스를 내주고 그러고 이제 리턴 패스를 받아서는 슬라이딩 슈팅으로 이것도 논스톱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오른발 하나는 왼발로 골을 넣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행크 이제 공식 계정에서 경기 끝나고 MOM을 팬투표를 뽑았는데 오영규 선수는 선발이 아님에도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을 넣은 아로코다레도 여기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오영규 선수의 활약 덕에 이제 행크가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그 벨기에 리그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가 신기한 게요. 그 정규 리그에서 스플릿 될 때 전체 승점에서 나누기 2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승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스플릿 라운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원래 그 행크의 승점이 정규 리그가 30경기 68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34점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37점이 된 겁니다. 벨기에 리그의 시스템은 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우리 K리그에도 그런 논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정규 리그의 어떤 중요성, 정규 리그의 값어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전에 뭐 아시다시피 플레이오프나 뭐 챔피언 결정전 이런 이른바 이제 야구에서 말하는 포스트 시즌을 둔 역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이제 스플릿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그 포스트 시즌적인 요소를 좀 가미한 정규 시즌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요 벨기에 시스템은 이런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같은 요 느낌을 좀 더 강화한다. 네. 그러니까 원래 승점 차를 그대로 그냥 갖고 가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이제 나누기는 하지만 팀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냥 정규 리그 같은 느낌이 완전히 지속이 되는 반면에 벨기에 시스템으로 하면 정규 리그와는 좀 다른 느낌의 막판 경기들을 볼 수가 있는 장점은 있거든요. 어쨌건 뭐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리그 27경기 출전해서 7골 2도움을 기록했고 또 이제 스플릿도 사실 정규 리그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정규 리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28경기 9골 2도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규 리그 10골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오영규 선수 최근 기세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그 2024년까지는 사실 오영규 선수가 4골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2025년 들어서는 13경기에서 8골 1도움 거기다가 리그에서는 최근 3경기 4골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영규 선수는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유럽 커리어를 이제 열어가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거기다가 더 중요했던 게요. 그 정규리그 29라운드 덴데르전에서 오영규 선수 5분 출전해가지고 결승골 넣으면서 1대0으로 이겼고요. 네. 또 이제 윈용 생질로와의 30라운드 경기에서도 9분 출전해가지고 또 결승골 넣어서 2대1 승리. 저 두 경기에서 짧은 시간에 오영규 선수가 결승골 넣지 못했으면은 클럽 브리아의 격차가 더 확 줄어들 수 있었던 거였죠. 자, 이제 배준호 양민혁의 코리안 더비 그리고 벨기에 리그에서 아주 슈퍼 서브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오영규 선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서령우 선수입니다. 서령우 선수는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라고 많이 그렇죠. 불렀는데 요즘은 크르베나 즈베즈다? 라는 이제 원래 이름대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서령우 선수의 저 크르베나 즈베즈다에서의 아주 또 놀라운 공격 포인트 행진에 관해서 김현민 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이보디아나의 경기에서 이제 뭐 좀 초반부터 골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경기가 상당히 예상 외로 흘러갔었는데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보이보디나가 먼저 2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그 전반 막판에 카타이가 이제 추격하는 골을 넣으면서 스페즈다가 1대2로 뒤진 채로 후반전을 맞이했고 또 이제 카타이가 추가골 넣으면서 후반 초반에 4분경에 그러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는데요. 51분경에 설령우 선수가 이제 그 전진 패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침착하게 접는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따돌렸죠. 상대가 슬라이딩 태클 들어오는데 그대로 이제 쓱 지나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설령우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그것도 구석으로 잘 때려 넣으면서 그러면서 역전에 마침내 성공했었습니다. 네, 이 서령우 선수가 사실 접는 동작을 좀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이 경기에서 그 접는 거는 그야말로 예술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츠베스다에서도 뭐 설령우 골 나오자마자 이제 야스 하면서 올리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제 츠베스다가 더 2골을 더 추가하면서 5대3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2골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5대3 승리를 이끌어냈다. 아주 이거는 엔터테인먼트한 경기였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뭐 치베스다는 27승 2무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규리그까지는 한 경기 남았고 여기도 스플릿이 되죠. 네. 예, 스플릿 된 상태에서 이제 8경기를 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8경기를 더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승이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네. 네, 아직까지도 지금 승점 차가 남은 경기 수 대비 지금 파르티잔이 잡을 수 있는 산술적 확률은 남아는 있는 거죠. 네. 네, 남아는 있으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사실상 이거는 99.9% 우승 자체는 확정이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무패 우승이 가능하냐? 만약 무패 우승을 또 한다면 승점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치베스다는 사실 단순히 승점만이 아닌 득점 103득점. 오, 네. 말이 안 되죠. 네, 예. 네. 그리고 실점도 21실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 득실이 플러스 82. 네. 근데 저 정도면은 사실은 다른 팀들의 분발이 좀 필요한 리그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파르티잔이 조금 올라와 줘야 돼요. 파르티잔이 너무 밀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양강 체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올 시즌의 파르티잔은 다른 팀과는 파르티잔이 차이가 크긴 한데 그럼에도 뭔가 우승권 경쟁에 있어서는 좀 싱거운 시즌이 돼버렸어요. 네. 네. 근데 뭐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 벌써 6골 6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챔피언스리그까지 더해서요. 네. 근데 특히 군사훈련 이후 미쳤죠. 네. 그 군사훈련 12월에 이제 군사훈련을 가서 1월에 이제 복귀를 했었는데요. 군사훈련 이후에는 공식 대회 1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골 2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훈련 이후라는 게 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2월 2일 경기부터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2경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사실 설령우 선수가 치베스타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데에는 설령우 선수의 이제 그런 공격성을 상당히 살리는 거기다가 아무래도 치베스타가 독보적인 1위다 보니까 풀백들이 사실 윙처럼 올라가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측면 수비수가 수비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장점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또 이제 설령우 선수 개인의 폼도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 그렇죠. 슈투트가르트 네. 그리고 영보이스 베른 같은 팀을 상대로 도움을 올렸다는 거는 여기서는 도리어 스페스타가 역으로 수세적인 경기를 펼치거든요. 언더독이니까. 예, 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데다가 설령우 선수가 대단한 게 오른쪽 풀 빼고 나올 때나 왼쪽 풀 빼고 나올 때나 공격 포인트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 이게 설령우 선수의 양발 능력이 빛을 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설령우 선수가 특히 이제 골은 조금 왼발로 3골을 현재 넣고 있거든요. 접고 왼발 슈팅을 상당히 잘 때리고 반면에 이제 왼쪽 풀 빼고 나왔을 때는 접고 오른발로 올리는 크로스가 네, 정교하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정발로는 왜 안 올릴까요? 아, 네. 정발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을 때도 예. 일단 접는 경우가 많고 예. 왼쪽에 있을 때도 일단 접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보통 이제 주발이 하나를 좀 많이 활용하는 선수들은 사실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 접는 빈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서령우 선수는 조금 신기한 게 그러니까요. 이쪽에 있어도 접고 저쪽에 있어도 접고 예. 네,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로스 올릴 때도 약간 좀 접고 왼발로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하죠. 네. 설령우 선수는. 예. 아무래도 그 설령우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러닝하면서 달려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다는 정지된 상황에서의 크로스의 정확도가 더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플레이가 좀 더 습관이 됐을 확률이 예. 있다. 네. 실제 도움들 올리는 거 보면은 대부분 접고 올릴 때 도움들이 나오거든요. 예. 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김현민 부버지님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젊은 유럽 리거들의 활약상, 물론 이 선수들이 이제 뭐 아주 큰 무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다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팬 여러분들의 레이더에서 조금 이제 멀리 좀 벗어나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선수들에게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같이 지난 주말 라운드에서 아주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오늘 네. 김현민 기자님께서 또 배준호, 양민혁, 오현규, 서령우 선수까지 이렇게 심도 깊은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TMF 김현민 기자님의 2부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